자, 또 책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자, 한 권 간단히 소개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부동산 공화국 생존 지식입니다. 저자가 허혁재 씨인데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이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예, 분명히 느낌이 확 올 겁니다. 부동산, 우리나라가 바로 부동산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테마 9가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풀어쓰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간독. 독서 방법이 많죠. 간독. 사이간자, 다음에 읽을 독자입니다. 간독. 간독은 뭐냐면요, 사이사이 건너뛰면서 필요한 것만 찾아보는 게 간독이거든요. 제가 독서도 간독을 잘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책도 자, 건너뛰고 읽으려고요. 간독하려고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 목차 중에서 특히 부동산 사기 공화국, 사기. 사기가 관심이 많아가 특히 이슈가 되고는 빌라왕 사기, 또는 그 여러 가지 기획 부동산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만 읽으려고 사실은 구입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은요, 간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했어요. 한자도 안 빠뜨리고 꼼꼼히 읽었거든요. 아주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하시면 이런 책은 봐야지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꼭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투자가 중요하죠. 그러면 투자를 잘 하려면 안 좋은 투자를 피해야 됩니다. 안 좋은 투자를 피하자. 그 세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뭘 피하자? 주택은요, 전원주택을 피하세요. 전원주택을 피하자. 전원생활을 피하세요. 일단 전원생활 외곽지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후회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주민들과 친화력을 갖기도 쉽지가 않지만은요, 주변에 편의시설, 병원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또 이제 전원주택 단지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땅은 많은데 군데군데 띄엄띄엄 짓다 보니까 나머지 땅은요, 집도 안 짓고 잡초투성이죠. 안 좋아요. 그래도 나는 전원생활 할 거야 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시지 마시고, 꼭 뭘 하자? 일단 전세부터 사세요. 전세부터 먼저 살아보고 정말 좋으면 그때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원주택은 피하되 꼭 사고 싶으면 전세부터 살고 마음에 들면 들어가자. 아마 여기서 다 포기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자, 아파트도 피하자. 어떤 아파트요? 어떤 아파트?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웬만하면 피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단 입주율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통계에 따르자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요, 통계가 18년 동안 18년 동안에 입주 만료한 확률이 17%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8년 동안에 겨우 17%가 입주를 완료했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83%가 도중하차, 사업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했다가 그 83%에 걸려버리면 돈 묶여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87%가 입주 못하고 공중분해 또 길어지고 더뎌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지역주택조합은 별도로 진행 과정에서 80% 이상입니다. 이 주민들의 80% 이상을 주민들의 토지 사용 승마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설령 이거 받고 이제 조합을 설립했대. 그럼 이제 조합 인가일로부터 2년 내에 또 95% 이상을 소유권을 치르게 됩니다. 소유권을 치르는. 근데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게 거기가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길어지고 이거 시급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조심하자. 예.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길어지게 되면 계속 비용이 올라가죠. 추가 분담금이죠. 추가 분담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가 안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 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자. 세 번째는요. 바로 자, 분양을 받더라도 분양형 호텔은 피하자. 분양형 호텔이다. 웬만하면 피하세요. 웬만하면. 분양 호텔은 항상 뭐죠? 강조하는 게 약정 수익이 있죠. 요거 예를 들면 6%다, 7%다 틀림없습니다. 이 강원도 바다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다. 쾌적하다. 틀림없다. 약정 수익. 여기 혹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약정 수익 보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지켜줘. 2달, 석 달, 넉 달. 그 다음부터 배째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소송 넘어가도 답이 잘 나올까요? 그러니까 약정 수익 처음에 약간 지켜주다 그 다음부터 엘롱 해버립니다. 엘롱. 이것도 시급하는 겁니다. 웬만하면요, 분양 호텔 너나 하라, 너나 하세요. 예,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 측에서 또 마지막 이제 끝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피하세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는 거거든요. 합격하시면 꼭 이 책만큼은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요약집 정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 개념과 분리는요, 문제풀이 들어가자. 문제풀이. 자, 문제는요,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 다 이어서 다 풀어와야 됩니다. 일단, 풀었다는 전제입니다. 네. 다 풀어왔다는 전제에서 저는 문제를 다 안 풀어요. 다 풀면요, 재미가 없어. 왜? 문제가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게 있거든. 그걸 다 풀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문제를 팍 줄여드릴게요. 어떻게? 대표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요,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반으로 줄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강의는 반으로 줄여들어. 그럼 이제 체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는요, 체크된 문제만 푸시면 금방 복습해요. 문제 아시겠죠? 지금부터 문제 풀이는요, 제가 확 줄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체크하세요. 제가 풀어드릴 문제입니다. 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 저도 문제집을 오늘 받았는데요. 문제집을. 문제집 가만히 확인해 보니까 저희 문제집은 이거죠. 우리 정백기 교수님. 쓰신 건데요. 책을 너무 잘 썼어.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문제집을 몇 건 썼지만은요, 제가 쓴 문제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구나. 예. 아주 문제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얘만 봐도 틀림없어. 예. 뭐 딴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 얘만 계속 보시면요, 시험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좋은 문제집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문제집. 자, 문제집 보시면 8페이지. 8페이지 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체크하는 대표 문제는요, 그대로 그 문항수에다가 동그라미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8페이지는 체크할 게 없어요. 넘어갑니다. 9페이지.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요. 4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요. 14페이지. 8번 동그라미. 자, 문제를 확 줄여줍니다. 세 문제만 풀면 돼요. 세 문제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6페이지. 자,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 이것도 반으로 확 줄여드릴게요. 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2번. 다음에 4번. 한 장 넘어갑니다. 5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9번, 10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요. 17번 동그라미. 18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죠. 차트 2장 부동산 특성 체크합니다. 2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갑니다.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오른쪽 페이지 6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10번, 11번 동그라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제는요. 특성 여기까지만 문제 풀었는데요. 체크해드렸죠? 체크. 이 문제만 봐도 전체를 떠올리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 다 풀고 제가 대표면 체크했죠? 다음부터 복습할 적에는요. 동그라미 친 것만 보시면 동그라미 친 것만요. 뭐 어떤 분 묻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집을 전부 다 동그라미 미리 해주면 안 됩니까? 안 해요. 제가 만약 이걸 미리 동그라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습을 안 해요. 예. 다 풀지도 않고요. 동그라미 댕감아 푸는 그 요령 때문이에요. 그때 그 시험마다 제가 대표 문제를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은 미리 문제를 다 풀어 가셔야 됩니다. 푼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전체 떨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봅니다. 먼저 9페이지 2번이죠. 자,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학입니다. 부동산 학이 나왔다면 외학집에서는 학이 빠져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 학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학은요. 항상 법경기다. 얘가 뭐죠?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이런 개념 때문에 결국 부동산학은 법경기가 모두 포함되고 응용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이죠? 응용과학이죠. 여러 개 학문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응용과학이지 틀린 말은요. 순수과학 틀린 말입니다. 한 분야만 파헤치는 순수과학은 아니다. 또 부동산 학은 바로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이다. 틀린 말은요. 자연과학은 틀린 말입니다. 자, 물리학, 화학처럼 한 분야는 자연과학, 자연 그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과학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경기 세 가지를 모두 접근하자. 이런 접근 방법을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불러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요약집에 빠졌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2번 볼까요? 2번. 자, 2번 보게 되면 부동산의 지도님 중에서 기역번은 시장 경자에서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을 의미하고 니은번은요.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을 의미한다 라고 할 때 기역, 니은 해당하는 것. 자, 2번은 뭘 묻죠? 일단 틀을 잡게 되면 바로 문제 풀게 되면 이 문제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학의 지도인입니다. 부동산 학의 지도인이요. 자, 강남대학교 이창석 교수죠. 그죠? 거기 세 가지입니다. 거기 세 가지. 세 가지인데, 먼저 효율성과, 다음에 형평성, 그리고 합법성입니다. 일단 요 셋 중에서 일단 두 개는 아셔야 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개를 묶어서 과거에 출제가 되었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바로 지가정책의 2대 원리다. 지가정책의
두 가지 2대 원리. 직가정책의 2대 원리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먼저 효율성은요, 말 그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얘가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입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형평성하게 되면요, 효율적 배분이 아니고 바로 자원의 공평한 배분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정책의 2대 원리니까 정책. 자, 그 정책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효율성이 반영되었다 하게 되면 대표적인 바로 용도 지역지구지. 자,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이 목적이죠. 지역지구지. 또는 어떤 게 있죠? 땅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세요. 즉 유유지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다음에 형평성이 반영된 제도하게 되면요, 얘는 바로 공평한 배분입니다. 공평하다. 이런 대표적이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자, 5천만 원이 넘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똑같이 내. 이거는 공평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공평합니다. 세금은요, 빈부격차가 심하잖아. 가진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세금 감면시켜주고, 이게 바로 공평하잖아요. 형평이 맞잖아요.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또 어떤 게 있죠? 개발이익 환수제도. 만약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서 큰 이득을 보게 되면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형평이 안 맞잖아요. 땅 가졌기 때문에 개발이 거두어. 바로 형평성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직가정책의 2대 원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처리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률의 뒷받침, 합법성이죠.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면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요, 효율성과 형평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은요, 최고 최선의 이용은 바로 효율성을 의미하고, 니은번 폭넓은 배분은요, 형평성을 가리키죠. 정답 3번.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4번이에요. 4번.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예요. 자, 분선 학과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과 2번 지문이 법 경계를 묻습니다. 1번,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은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 맞죠? 다음에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은 형태가 없다. 무형적인 측면이다. 맞습니다. O형. 2번요. 학예의 접근 방법 중에서 법경기 세 가지 복합 측면 중에서 이를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종합식 접근 방법 맞죠?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다음에 3번. 학예 일반 원칙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능, 안, 경공 네 가지죠. 능, 안, 경공. 따라서 능, 능률성, 안, 안전성, 경, 경제성, 공, 공정성이 있다. 능, 안, 경공 맞습니다. 이때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반비례 관계다. 맞는 말이죠.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전이 무시가 되고,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무시되잖아요.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다음에 4번요. 학예 일반 원칙으로서, 자,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은 최유 이용을, 거래 활동은 거래에서 확립을 지도를 삼고 있다. 자, 소유 활동은 최유 이용이다. 거래 활동은 거래에서 확립이 된다. 얘는요, 안전성이 아니고 능률적이죠. 그래서 능률성입니다. 안전성 틀렸고 능률성의 원칙의 설명입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지문은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장 넘어가요. 2장. 2장 넘어가서 8번이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얘는요, 우리 시험은
아주 가끔씩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냥 득점하기가 수월한데요. 얘가요, 기출문제를 보았더니 24회 때 나왔고, 24회 때. 그리고 28회 때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끔 묻기도 합니다. 종류만 묻잖아요. 그러면, 자, 표준산업 분류는 요 8번 한 문제 푸는 것보다는요, 전체 흐름을 잡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얘는 밑에 보니까 해설이 있죠, 해설. 표가 나옵니다. 근데 요 표가요, 조금 아쉽죠. 그래서 먼저 오자가 났네요. 자, 표를 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세분류, 마지막으로 세세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표를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얘도 부동산업. 그 다음에 오른쪽 얘도 바로 부동산업.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오류가 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얘가 의미가 없으면 같은 거잖아. 같은 거. 분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를요. 자 한 개씩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 싹 지우고 중분류가 여기는 중분류. 얘는요. 넘어가죠. 넘어가면 소분류. 얘는 또 넘어가죠. 넘어가면 세분류. 한 칸씩 넘겨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삭제하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고쳐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보고 바로 정리해버리죠. 왜? 표를 보시면서 출제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만 짚으면 됩니다. 부동산업은 중분류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자, 임대 밑줄, 공급 밑줄. 임대 공급입니다. 한 칸 내려가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 밑줄. 그러니까 중분류가 그게 두 가지네, 두 가지. 그래서 임대 공급 서비스. 임대 공급 서비스다. 자, 그러면요. 자, 임대 공급업은 소분류 보게 되면 소분류. 다시 두 가지죠. 자, 임대 동그라미. 임대업. 한 칸 내려서 개발 및 공급업. 개발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그래서 세 분은, 소분류는요, 임대업이 있고 개발 및 공급이다. 다음에 한 칸 내려가서, 서비스업은요, 서비스업. 다시 두 가지죠. 부동산 관리비 있다, 관리 동그라미, 관리. 한 칸 내려서 중개 자문 감정 평가입니다. 중개 동그라미 감정 평가 동그라미. 중개 자문 감평. 그래서 중개와 감정 평가입니다. 자, 소분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분류. 자, 이제 자, 임대업은요. 첫 단어 보시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한 번 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기타 동그라미. 기타가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칸.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기타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통점은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있다. 그런데 관리업은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없잖아. 기타가요. 따라서 자, 관리업은요. 여백에다가 기타가 없다. 기타가 없다. 기타 X. 기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요. 기타가 없습니다. 기타. 서비스업에 기타가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 및 감정평가업도 자,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이 있는데 또 기타가 없지. 기타가 없다. 자, 그래서 결국 임대 공급업은 전부 다 기타업이 있는데 기타가 있는데 자, 서비스업은요. 기타가 없습니다. 기타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하시고요. 표 밑에 참고표 있죠. 참고표. 참고표에서 이제 X가 4개 되어 있죠. 요거 눈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분리해서요. 밑줄 하세요.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 X 이런 부류는 없습니다. 투자 및 금융업 틀린 말이고 또 밑줄 하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 자, 관리업은요 기타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없다. 또 부동산 건설업 X 건설업도 분류가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자, 분리해되지 않는 것 포인트부터 먼저 알자. 투자 및 금융업 X, 기타 부동산 관리업 X, 부동산 건설업 X 이런 것들을 주로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표를 보고 이제 체크했으니까 18번 문제 봅니다. 8번 다음 표준산업 분리에서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바로 답은 보이잖아요. 2번 보시면 부동산 건설업은 아니라고 했지. 아니고요. 1번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중개 및 대리업, 4번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얘가 바로 세 분류 보게 되면 다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따라서 틀린 말은요. 건설업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답 2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는 아주 가끔 나와요. 그래서 항상 묻게 되면요. 다음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잘 묻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16페이지 넘어갑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 자, 먼저 1번 문제 동그라미 되어 있죠.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자, 얘가 뭘 묻죠? 항목을 보게 되면요.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법률적 개념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 잡히죠. 자, 박스 밑에 구분 세 가지 있죠.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죠. 시어자가. 물리적 개념은 안개 있죠. 공자, 위반 네 가지. 법률적 개념은 뭐죠? 협의, 광의, 준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 볼까요? 박스. 자, 기업번, 자본, 니은번, 상품. 얘는 시어자가 들어가죠. 경제적 개념. 자, 공간은요. 공자, 위반. 기술적 개념이죠. 리얼번, 생산요소, 시어자가 들어가죠. 경제적. 다음에 미음번, 자연. 다음에 시어번, 위치. 이행번, 환경. 그러니까 이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반 요 네 가지는요 기술적 개념이죠. 다음에 비읍번 자산은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이고 다음에 두 개 남았네요. 지읍번 공장재단과 치읍번 자동차는요 얘가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바로 광에 들어가니까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반복하면요. 자, 기업번 자본, 리은번 상품, 다음에 리얼번 생산요소, 비읍번 자산. 얘들은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이고. 자, 공자 위반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반 네 가지가 바로 물리적 개념이고요. 다음에 공장과 자동차는요, 준부동산 법률적 개념입니다.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 지문 자주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2번요. 2번 보시면 2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준부동산은 등기등록 공시방법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되어 일체화된 부동산의 집단이다. 바로 개념이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2번부터 틀린 거 볼까요?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죠. 자, 협의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을 가리킨다. 준부동산은 빼야 되겠죠. 협의와 토지와 정착물만 가리키잖아요. 틀렸습니다. 3번요. 기술적 개념은 뭐지? 공자 위반,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따라서 소비재 자산 바로 틀렸죠. 얘는 경제적 개념이죠. 소비재 자산 틀렸고요. 공간, 자연은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와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죠. X. 4번요. 복합부동산은 법경기 측면의 복합 개념이다. 앞뒤가 안 맞네요.
법 경기가 복합이 되면요. 복합 부동산이 아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자가 빠졌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설명입니다. 틀렸고. 5번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 객체면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지는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아니죠. 복합 부동산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 틀렸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면요. 복합 부동산의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이어서 문제 4번 볼게요. 4번. 자, 정착물을 묻습니다. 정착물요.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독립된 것이 아닌 것, 독립 정착물이 아닌 것 묻잖아요. 자, 그러면 항상 정착물은 어떻게 보죠? 자, 정착물의 종류가 두 가지죠. 독립 정착물하고요. 다음에 종속 정착물입니다. 포인트는 뭐죠? 독립물로 치거드는 정착물은요. 뭐가 필요하다? 공시방법, 등기 또는 명인방법. 얘만 찾으면 됩니다. 등기, 명인방법. 한 개만 더 추가하면요. 농사짓는 농작물이죠. 그래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권한을 가지면서 짓는 농작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자 바로 독립정착물이다. 반면에 종속 정착물은 교량, 담장, 터널, 국어 등을 가리켜. 얘는요 등기, 공시가 필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얘는요 토지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독립물 하기 전에 항상 뭐지? 등기되었거나 명인방법, 자 농사짓는 농작물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볼까요? 독립물 아닌 것. 기업은 건물 등기하죠. 독립물입니다. 니은번 소유권 보존 등기목 등기 있죠? 등기 독립물입니다. 디귿번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등기 명인방법 단어가 없잖아요. 얘는요 종속 정착물입니다.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 명인방법 수목, 미음번, 명인방법 미분리 가시오. 명인방법 들어갔죠? 독립물입니다. 비읍번 국어, 국어는 공시 안 하잖아요. 독립물 아니죠? 종속 정착물입니다. 시읍번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당연히 뭐지? 독립물입니다. 이응번 담장, 담장은 독립물이 아니죠. 따라서 아닌 것, 디귿번 나무와 단연생 식물, 비읍번 국어, 이응번 담장. 해서 정답 5번입니다. 5번. 자, 그런데 정착물은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독자지원 문제가 어렵습니다. 정착물은 이제 작년에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피할 겁니다. 자, 다음에 문제 5번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정착물은요 얘가 전부 다 정착물이잖아. 얘가 전부 다 정착물이잖아. 전부 다 정착물이다. 정착물은요 독립물도 있고 종속물이 있다. 얘가 아닌 건 묻습니다. 얘가 아닌 것. 자, 기업은 담장, 종속 정착물이죠. 다음에 자, 니은번 나무나 단연식물 역시 종속 정착물입니다. 해당되고. 자, 그러면 가시 중에 수목, 얘는요 임시시험 나무죠. 임시시험 나무는 정착물이 아니죠. 동산이죠. 디귿번 정착물 아니다. 리을번 국어 종속 정착물입니다. 미음번 경작 수확물, 농작물은요 못 건드려. 근데 경작 수확물은 이미 분리돼 버려. 추수가 끝났고 다 분리돼 버렸잖아요. 벼, 배추 등. 경작 수확물은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에요. X. B번 주택은 등기하죠. 독립물입니다. C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고. 아스팔트는요 종속물입니다. 종속물. 자, 따라서 정착물이 아닌 것, 디귿번 가식 중에 수목,
미음번요 경작 수확물, 시업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공간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묻습니다. 공간법상 28개 지목이 있죠. 그 중에서 지목에 속하는 것만 골라야 돼요. 자, 지목에 속하는 것은 이런 문제도 우리 시험이 3번 나왔어요. 3번. 그러니까 7회 때, 19회 때, 7회 때, 17회 때, 19회 때 3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나와주면 좋아. 지목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기억번 한계지. 지목이 한입니까? 개입니까? 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은번 제방은 지목이 제. 한자는 제가 되죠. 따라서 지목 O 맞습니다. D급번 저수지는 지목이 접니까? 수입니까? 집니까? 이런 말 없잖아요. 지목 아니죠. 저수지는 사실 저수지. 저수지는 어디 들어가지? 유지. 여기 들어갑니다. 유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다. 리얼번 필지. 필지가 지목이 필입니까? 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지목 아니다. 자, 미음번 후보지도 지목 아니죠. 다음에 택지. 택지 지목 없죠. 지목 아니죠. 시업번 국어 도랑이죠. 지목은 구 맞죠. 옵니다. 자, 방조제도 지목이 방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방조제는요 어디 들어가지? 방조제는 이제 바람막이니까 주로 제방에 들어갑니다. 제방에 속하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방에 들어가더라. 다음에 지역번 유지는 연못이죠. 그래서 요지 지목이 유 맞죠. 유 맞다. 자, 그래서 지목에 들어가는 것은요 니은번 제방, 시업번 국어, 지역번 유지 3개죠. 정답 3번. 정답 3번인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 별도로 이제 박스 아래 여백에다가 메모해 볼까요? 지목인 것 그동안 우리 시험에 출제된 단어를 떠올려보면요. 하천. 지목이 천이죠. 하천도 지목입니다. 한 개 더 추가하죠. 종교용지. 지목이 종이 됩니다. 이런 지목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종교용지는 지목이 맞는데 우리 시험은요. 사찰용지하면 틀린 말입니다. 사찰용지 지목은 없습니다. 사찰용지 X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봤듯이 제방, 국어, 유지, 하천, 종교용지 모두가 지목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문제 9번. 자, 9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찾아볼까요? 기업번 공장용지는 택지에 속한다, 안 속한다. 택지는 무조건 주상공 3가지. 공장 들어가죠? 옵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공장용지는 지목이 대이다. 아니죠. 공장은 지목이 장이죠. 대가 아니고 장애를. 지목은 장이 됩니다. X. D급번 낮이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오! 주상공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 했지? 낮이가 아니고 택지. 따라서 주상공 나왔다. 낮이 틀렸고 택지 X입니다. 리얼번 공한지란 도시 토지에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 공한지 맞습니다. 다음에 미음번 포락지는 바로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죠. 그래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식된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역번 공장용지 택지에 속한다. 리얼번 공한지, 미음번 포락지. 그래서 기역 리얼번 미음번이다. 정답 3번.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문제 10번입니다.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건부지와 나지. 자, 건부지 나지는요. 이렇게 보면 되죠.
맨 땅이면 나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근데 요 땅이 뭐죠? 건부지. 항상 건부지는 뭘 돌려?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틀린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은. 그러면, 자, 1번, 나지란 지상에 건물, 정착물이 없는 토지 그대로 맞죠? 옵니다. 이때 2번, 나지는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거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맞죠? 나지는 건부지보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오히려 최유형의 기대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3번요.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에서 표준지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는요. 건물 무시하고 나지 상정평가, 나지로 보고 평가한다. 맞죠? 옵니다. 4번과 5번은 건부지인데요. 자, 건부지는 4번. 지상의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가 원칙이죠. 원칙이니까 나지보다 작게, 낮게 평가된다. 맞습니다.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5가 되고요. 5번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폐율이 강화된다. 자, 건폐율이 강화되면 그만큼 안전하죠. 건폐율이 강화되는 만큼 그만큼 뭐지? 건물의 안전성이 높아지거든요. 건물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강화되는 만큼 건물 가격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는 개발제한구역, 그랜벨트와 같이 규제가 강화된 경우는 오히려 낮에 비해서 건물지 가격은 비싸서가 있죠. 낮다가 아니고 높아질 수 있다. 높다. 건물성과를 가리켰네요. 그래서 낮다가 틀렸고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틀린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보았는데요. 10번 문제는요. 일단 복합 부동산 경우에 이 땅은 바로 건부지가 됩니다. 해서 얘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봅니다.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얘가요 학교는 전체와 관계되고 있거든요. 복합 부동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건 뭐지? 첫 번째,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얼마나 쉬워요? 요거잖아요. 복합 부동산. 당연한 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요때 요 토지. 자, 요 토지가 무슨 땅이죠? 얘가 바로 건부지. 얘가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그럼 건부지 하게 되면요. 이제 빈출이죠. 건부지는 원칙이 뭐죠?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다음에 건부정가. 건부정가는 예외가 됩니다. 그러면 자, 건부감가는요.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하니까 감가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요거 연결합니다. 얘는 뭘 가리킵니까? 얘는요. 건부감가는 특히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중에서 어디 속할까요? 건물 부지 부적합. 건부감가는 세 중에서 무슨 감가? 바로 기능적 감가예요. 건부감가는 기능적 감가에 속한다. 속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요. 경제적 감가에 속한다. 틀린 말입니다. 건부감가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고요. 아니고 바로 기능적 감가입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에 근거되는 원칙이 뭡니까? 기능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요. 바로 건물과 부지가 서로 균형에 안 맞대. 균형에. 그래서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이러한 분석은 지역 분석일까요? 개별 분석일까요? 바로 개별 분석이죠. 이런 연습을 많이 됩니다. 따라서 건부감가 이꼴 개론적 감가 이꼴 교정의 원칙 이꼴 개별 분석이다. 한 묶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학교는 전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바로 떠올리기가 부담이 되니까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지난 6월 달에요. 기능적 감가 기억, 균형의 원칙 기억, 개별 분석 기억 해서 기억해서 기기기.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이다. 기기기. 바로 암기를 시켜드렸잖아요. 얘가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복합 분석 뗄 수가 없잖아요.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뭐지? 일괄평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체가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잖아. 그래서 시장상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복합 분석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얘도 출제가 돼요. 네 번째. 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수익하는 방법. 그러면 수익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기억나시죠? 자, 직직, 연상 이렇게 안개 있죠. 직직, 연상. 자, 직직, 연상 네 가지가 있더라. 직직, 연상. 그래서 직접법. 다음에 직선법. 다음에 연건법. 다음에 상환기금법입니다. 자, 구분하자면요. 직접법이 누구다? 토지. 자, 토지는 뭐예요? 그러면 직접법 빼고 나머지 직연상 세 가지. 얘가 뭐죠? 복합부동산입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는 아시죠? 토지는 소멸하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토지는 소멸하지가 않는다. 뭐죠? 영속성. 소멸하지 않으면요. 무슨 말입니까? 강가, 상각 안 되지. 소멸 안 된다. 상각 안 된다 말입니다. 영구무한 하잖아요. 따라서 토지는요. 상각과 거리가 멀어요. 해서 다시 말하면 상각률이 0이야. 0. 따라서 상각하지 않는 방법이 무슨 법? 직접법입니다. 토지는 직접법입니다. 상각 안 해요. 다음에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됐는데 토지는 상각 안 하지. 그러나 건물은 노후화 되겠네. 건물은 얘가 상각하죠. 상각하더라. 이때 요 시설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더라. 요 시설이요. 어장이다. 어장시설이면 연건법이 되고요. 이 시설이 어장이 되고 광산이다. 광산이면요. 상환기금법이 되고 어장도 아니고 광산도 아니고 나머지 같으면요. 공장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건물 기타 등등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각이 달라집니다. 어장은 연건법, 광산은 상환법. 어장, 광산 빼고 나머지는 거의가 직선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합부동산은 무엇이 가장 많다? 직선법을 많이 씁니다.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나시, 토지는요. 상각 안 한다? 직접법. 복합부동산은 상각이 필요하죠. 대부분 뭘 많이 쓴다? 직선법을 많이 쓴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다 출제가 되었거든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건부강가는 뭐지? 기억. 얘가 빈줄 자주 나왔고요. 복합부동산은 거래사례법으로 평가한다. 얘도 출제되었고. 토지는 무슨 법? 직접법. 복합부동산은 직선법. 토지는 직접이다. 얘도 28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보시면서 자, 나지와 건부작이 되면요. 아울러 여기까지 체계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10번까지 보았고요.
자, 2장 넘어가요, 2장. 2장 넘어가서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토지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 옳은 것. 옳은 것 찾아볼까요? 기억번. 택지는 일정 용도로 적는 토지를 말하는데 도로, 하천, 철도 등의 바닥 토지. 답 나왔죠? 모든 바닥 토지는 뭐지? 부지. 그래서 택지 틀렸고 부지 설명이죠. 부지. X. 자, 니은 빈지하는 순간 뭐지? 해변가 토지네. 빈지. 그래서 만주의 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지역사이 토지를 말하는데, 자, 이가 바로 해변가 토지죠.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실은 있는 토지다. 그대로 맞네요. 옵니다. 5. 디귿번. 자, 주택지역이 주거지역이 상업지로 용도가 바뀌면 이거는 세분된 용도죠. 주상공길이 바뀐다면 후보지가 아니고 이행지입니다. 자, 전이 주거지로 바뀐다. 전은요, 농지지역이죠. 주거지는 택지지역이죠. 이 말은요, 농지가 택지지역으로 바뀐다면 이는 대분류간 용도 변경이니까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 설명이죠. X. 틀렸습니다. 리을번요.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자, 용도상 불가분 관계는 1단의 두 필지의 필지는요, 획지가 아니고 1단지. 썩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요. 자, 바로 1단지. 그래서 1단지를 가리니까 틀렸고. 미음번. 포락지는 과거는 전답이었지만 집안이 절도되면서 무너져서 하천으로 변했대. 포락지가 맞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미음번 빈지, 다음에 미음번 포락지 두 개가 맞죠?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자, 16번 마저 풀고 시겠습니다. 16번. 토지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공간법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 형태를 갖춘 수로. 그럼 뭐죠? 국어죠, 국어. 그래서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유지가 아니고 국어. 틀렸죠? X. 자, 2번요. 공수면관리법률에 의하자면 해안선 만주의 선무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토지는요, 간석지가 아니고 해변가 토지니까 빈지가 됩니다. X. 다음에 3번요. 공한지와 휴한지는 성격이 유사하다. 다르죠. 휴한지가 뭐예요? 휴한지. 실휴자.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는 휴한지고요. 공한지는요, 두 개 목적이죠. 두 개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바로 공한지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르다. 틀렸고. 4번요. 필지는 법적 개념 맞습니다. 공부상 면적 단위가 아니죠. 공부상 뭐죠? 등록시키죠. 등록 단위, 면적 단위 틀렸습니다. 등록 단위가 됩니다. X. 5번요. 농지의 지력 향상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는 휴한지가 맞죠. 정답 5번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푸시고요. 다음 시간은요, 17번, 18번 풀어보고 불어산 특성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